그래서 이 자료는 올해 금년도에 그 대한중도협회 세미나 할 때 이제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참고적으로 어떤 기술도 있지만은 활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활의 종류는 우리가 보통 장궁, 단궁이 있죠. 그래서 단궁은 이 가지고 말 타고 또 이 기말이든지 아주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단궁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궁은 주로 그 유럽에 쓰는 지중해식 활, 그러니까 긴 활, 그 로빈 굿이 그냥 쐈던 활이라고 하면 제일 그 아마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단궁은 보면은 이제 그 몽고, 터키, 중국, 한국 활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활이 그래서 지금 물소풀로 만들었는데 옛날에 물소풀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물소가 없거든요. 그럼 그 옛날에 과연 어디서 물소풀로 해서 만들었는가? 그러면 터키에서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물소풀로 만듭니다. 오줌줄로 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몽고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몽고에 좀 투박스럽고 좀 크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그 유래가 없다는 거. 각국은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가? 그래서 제 기억은 그냥 한 67년도, 8년도 그 예천에 권장록씨라고 계셨어요. 그 어르신 아마 알 거예요. 그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고 경기도 이제 이부전부터 만들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하셨는데, 그래서 좀 그런 역사가 좀 없는 게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 활은 원래 있었는데 그 모택동이가 혁명을 일으켰죠, 그죠? 일으키면서 모든 무기를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압수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전통활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양궁 감독 84년도에 양궁 감독을 하던 그분이 그 중국 활 옛날 거를 찾아내 가지고 다시 재현을 해서 지금 이제 중국 활을 다시 재현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몽고 활이죠, 그죠? 몽고 활, 부탄은 저렇게 해서 부탄이 유일하게 거리가 145m,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근데 관역은 저희 몸 딱 요만해요. 네, 그래서 이쪽에 한 팀이 있고 저쪽에 한 팀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돌로 쏘고 오면은 화살이 날라오면 여기 제 비밀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탄에는 이제 이걸 쏘는데 부탄은 이것뿐만 아니라 양궁 가지고도 그 145m 거리를 내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내기 많이 했죠. 한 마디 내기가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기를 크게 많이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 궁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나 이럴 때 정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궁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태권도인데 지금 태권도도 이제 많이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생활체육식으로 하고 애들 교육 목적으로 좀 많이 쓰는데 저는 원래 태권도 선생님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때 태권도가 사실 진짜 태권도였어요. 그냥 하루에 몇 번씩 해도 그냥 거품 물고 넘어질 정도로 아주 강했죠. 요즘은 때리고 넘어져도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견디는 건데 일본 공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기마 말을 타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벽화 옛날 그림 이게 이제 양궁 대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별로 그래서 양궁 경기는 지금 어떤 경기가 되어 있냐면은 이건 리커브라는 활이 있습니다. 리커브라는 건 요 부분을 이렇게 커브 완전히 휘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리커브 활 이거는 우리 이제 이건 컴파운드 복합공이라고 하죠. 여기 도르래가 달려 있어가지고 쭉 당기면 굉장히 강한데 쑥 들어오면은 회전축이 한쪽에 있으니까 얘가 넘어오면서 힘이 반으로 쑥 줄어듭니다. 50파운드 같으면 딱 땡기면 50, 쑥 땡기면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딱 잡고 있고 집게 같은 걸로 딱 씹어서 요것만 탁 누르면 발사가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사냥 목적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다가 지금은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있고 그래서 정식 경기가 되죠. 아직 올림픽에는 이 종목이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활이 이게 각
각공일의 터키 활입니다. 이게 터키 박물관에서 이제 제가 찍어 온 건데 똑같죠? 네. 이 활이 이거는 많이 꼬부러진 거는 터키에는 장거리 원사 시합을 합니다. 거의 이게 제가 거기 나온 게 870m인가까지 날라갔어요. 그래서 해마다 시합을 하고 일반 보통은 이런 각공을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이 쓰죠. 근데 묘한 게 거기는 각공을 점화를 안 합니다. 점화를 안 해요. 점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무슨 원인이 있겠습니까? 습하지 않잖아요. 습하지 않아요. 그 미라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습하면 미라가 형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건조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본영학씨라고 예천에 있는 한 80대 정도 그분도 활을 아주 오래 만드신 분들 그분들 옛날에는 우리는 점화도 안 하고 차에 싣고 다니다가 일본에서 시합했다 그래요. 차 트렁크 뒤에 놓으면 따뜻하잖아요. 점화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화를 조금 내가 굉장히 게으른가 활을 올려놓고 어떨 때는 일주일을 쏴요. 올려놓고 3월 안에 놓고 쏩니다. 그러면 한 5일, 6일쯤 되면은 조금 싹 돌아가요. 이제 이게 습을 먹으니까. 예, 습기만 안 먹으면 안 틀립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점화통에 넣고. 예, 일부러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터키는 예, 깍지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게 만드는 재료죠. 예. 그리고 이 전체 재료인데 이게 저희 한국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우리 활의 유래가 터키, 몽고, 한국 거의 같은 종류의 활을 쓰고 또 만드는 방법이 똑같죠. 이게 각공이 참가 이게 확 구부러졌죠. 예. 각공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조금만 활을 올려놓으면 우리말로 얄랑얄랑 그런다 그러죠. 그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같아요. 그래서 딱 식혀놓으면 조금만 잘못하면 활이 씩 한쪽으로 넘어갑니다. 옛날에 대구 그 반도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활을 걸어놨는데 각공을 1000만 미터 이렇게 걸어놨는데 햇빛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활이 한 장, 두 장 튀면서 한 6갑장이 다 튀어버린 적이 한 번이에요. 각공 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뒤에 이러고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이나마 그 영향을 안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죠. 활이 굉장히 톡박스럽죠? 네. 화살 촉이 한 이만합니다. 이제 물속 풀로 깎아가지고 근데 전통 복장을 입고 시합을 하죠. 팔손대 다 옆에 있습니다. 네. 또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부탄은 그 주로 산이 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큰 운동장이 한두 개밖에 없답니다. 신안 가운데. 저 관역이 좀 많아요. 관역이 좀 많아요. 네, 부탄이 이제 지금 그 전체 말을 영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이 나라는 돈이 전부 다 원조 받아가지고 잘 삽니다. 저쪽 서 있고 이쪽에 서 있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국 양궁이 왜 잘합니까? 양궁이 기본 동작을 잘 켰거든요. 두 번째, 어릴 때부터 강한 활을 억지로 센 활을 쏘지를 않고 약한 활을 가지고 한 발 쏘임새를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활이 세면 어떻게 돼요? 딱 당겨가지고 쭉 들어오다가 다 오기 전에 급하죠. 예, 그 우리 타겟 패닉이라고 그러는데 와서 내가 관역에 딱 오기 전에 놓게 됩니다. 속사병이 걸리죠. 예, 그래서 프로님들 보면 항상 잡아가지고 딱 펴대가지고 하나, 둘, 셋 지사를 하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활이 강하면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자세만 잘하면은 4단까지는 누구나 쉽게 갑니다. 예, 진짜 나 60에 활을 배워도 4단까지는 가요. 5단부터는
이제 좀 각궁에 대한 적응 그런 게 있고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근데 4단까지는 누구나 다 쉽게 갑니다. 근데 이왕 팔 쏘시는 것 같으면 5단까지 하면 돼요. 정해서 호칭이 달라지죠. 네, 정해서 5단 까놓으면 명궁님 들어갑니다. 네, 이왕이면 명궁 하는 거 이렇게 딱 상패 하나 있으면은 내 손주들이 있다가 아 우리 할아버지 명궁이야.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팔을 잘 쏠라 그러면은 일단 기본 자세를 철저히 너무나 급하게 뛰다가 넘어지면은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해서 옛날에는 활 배우 활태 배우 그러면 활 당기기만 한 2달 3달 시켜요. 예. 그다음에 주살 한 2, 3개월 하죠. 한 6개월 돼야 살 냅니다. 근데 지금 6개월 돼서 살 내라 하면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오는 그날도 쏘고 싶거든요. 예, 사실 쏘는 재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활을 안 맞아도 약한 활 가지고 관역까지 안 가도 빨리 관역까지 보내서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100m 앞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딱 잡아가지고 항상 100m 앞에 일정하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활 파운드를 좀 높이면은 110m, 그 다음에 120m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육사에서 활을 가르칠 때는 관역을 90m에다 관역을 하나 만들었어요. 90m 관역을 만들어 보면은 30파운드 내지 35파운드 가지고 화살이 이쁘게 가서 90m 관역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는 재미와 함께 뭐 거기서 활을 파운드를 올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145m도 쏘게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너무나 맞는 것보다 쏘임새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목적이 활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쏠 수 있는가 알라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안 맞아도 괜찮고 활에 대한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한번 몸으로 직접 해보고 옮겨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거. 이게 무슨 자입니까? 한분들 다 잘하시네. 알지자죠. 네? 이게 왜 알지자입니까? 사람이 그죠? 네? 사람이 크게 입을 벌려서 말씀을 잘죠.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서 혀를 움직였을 때 그게 아는 겁니다. 한문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야 지식이지 내 마음 속에 딱 두고 있으면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이 있는데 이걸 가져가서 내가 몸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내 몸으로 익혀서 계속 숙달을 해야 몸에서 자동적으로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깍지 뛰는 게 습관이 좀 나쁘면 그냥 맞추려고 하지 말고 깍지 뛰는 것만 그것만 화살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그러한 연습을 해야만 오늘 듣고 나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이 사정에서 활 쏘다 보면 처음에는 사범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좀 있으면 사범님 억수로 여러 번 계세요. 그다음에 또 귀가 또 아주 좀 이상해요. 처음에는 사범님 이야기만 들어오는데 좀 화살이 맞으면은 다른 분 이야기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 쏘임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쏘임새가 안 좋아도 잘 맞죠. 일정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 훈련을 하는 이유가 동작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 사법을 자기 체형에 자기 몸에 하는 사법을 기본 사법 테두리 안에서 내 걸로 만들어서 같이 숙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잘 쏘는 분들이 왜 잘 쏘는지를 알면은 그분하고 똑같이만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에 대한 우선 이해가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활에 대한 이해가. 여기 아래장이고 여기 윗장이지 않습니까? 이 높이. 아래장이 낮거든요. 아래장이 낮죠. 활은 이 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아래장이 이렇게 낮아야 됩니다. 아래가. 이 아래가.
이렇게 낮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화살을 여기에다가 활 길이의 중심은 여기가 활 길이의 중심이죠. 근데 화살은 여기 중심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끼울 수 없죠. 중심보다 화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이 길이가 길고 이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더 강합니까? 이게 더 강하죠. 이게 더 강하니까 화살이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활을 만들 때 아랫장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얘가 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활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실제 길이의 힘은 차이가 나지만 이걸 강하게 만듦으로써 화살이 중심에서 이렇게 날아가게. 말하자면 이렇게 날아가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아랫장을 밀으라 그러죠. 아랫장을 이걸 낮게 만들어도 그래도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 당겼는데 아랫장을 그럼 아래가 힘이 더 강해지죠. 길지만 힘이 강해져서 화살이 깨끗하게 잘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쏘다 보면 소리가 굉장히 활 소리가 굉장히 세게 나는 분들 많죠. 예, 이 깃간이 출전비를 때리는 소리입니다. 이게 딱 떼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아랫이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의 개념을 여러분들 각풍도 이렇게 올릴 때 보면은 아랫장이 더 낮게 올립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랫장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1cm 정도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하고 아래하고 이 전체 면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죠? 이러한 원인데 이 사진은 그 황시열 씨라고 그 fak풍 흥도 사범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대한흥도협회 공인위원장으로 계시고,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부장입니다. 그래서 쏘임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분 비디오 사진 전체를 쭉 찍어가지고 이분이 책을 낼 때도 이제 사진 찍고 제가 이렇게 좀 도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도움을 드렸는데 이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저는 활을 한 거의 50한 60파운드 쏘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했는데 난데 나이가 60 훨씬 넘어서죠. 다시 약한 활 가지고 이렇게 몸 수술해서 해서 또 부단을 딴 거예요. 쏘임새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활의 중손을 반바닥으로 밀어야 되는 이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반바닥 얘기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반바닥. 이거 전체는 뭡니까? 온바닥. 반바닥, 그죠? 자, 이 반바닥으로 우선 밀면 이렇게 잡으면은 이 아래를 밀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반바닥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이 반바닥으로 밀어서 아래장을 이렇게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활의 아래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장을 밀게 되는 겁니다. 활의 줌을 하산지로 단단히 잡아야 되는 이유. 활의 중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살의 중심이 있고 이 아래를 밀어야 되는데 여기를 꽉 안 잡고 이걸 뭐라 그러죠? 윗아귀, 윗아귀, 윗아귀라 그러죠. 이게 참 굵은 옛날만 그래. 한데 위에 손가락. 그냥 이 아래를 갖다가 이렇게 딱 사삼지를 이거를 잡아야만 활을 갖다가 쭉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줌손을 보면 이거 줌손 보면 쭉 엉터리죠. 줌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튀어나와서 여기에 딱 걸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딱 걸리면은 당기면 저절로 요걸로 딱 팔이 탁 틀려지게 되죠.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내가 인위적으로 잡아가지고 인위적으로 틀어야 돼. 너무나 힘든 거죠. 여기에 딱 걸어서 그냥 가다가 뚝 밀면 자동적으로 힘이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삼지를 가지고 딱 밀어서 활을 쏜거 하고 그냥 밀어서 쏜거 하고는 화살이 간역 1개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 쏠 때 이렇게 해서 쭉 제대로
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살이 확 넘어가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중 미는 데 따라서 화살이 넘고 짧고 그걸 이제 우리가 한이라 그래요. 한. 좌우는 통이 쓴다 안 쓴다. 이거는 한이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그거 그냥 안 해오셔도 돼요. 예. 자, 이건 계량궁 쏘는 겁니다. 활이 상하로 상당히 많이 덜 출렁거리죠. 근데 각궁 같은 경우는 이 활은 줌을 그냥 대충 잡고 하장 많이 좀 안 밀고 활 해궁도 제대로 안 되는 활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본 건데 자, 활의 움직임이 이렇게까지 일어나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팔의 아래위 밸런스가 정확히 잘 맞아야 돼요. 특히 각구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밀었을 때, 안 밀었을 때 이 팔의 변화는 엄청나게 생겨요. 그러면 근데 힘의 변화도 같이 생기죠. 그 힘은 지금 말하자면 거리에 비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가 짧고 많이 나가고. 네. 자, 이 활의 형태에 따른 그 사법이 다르고 양궁은 화살을 손가락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어야만 화살이 안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거를 오른쪽에 놔두게 되면은 화살이 떨어지죠. 북궁을 왼쪽에 놔두고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오른쪽에 놔둬야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 활 형태에 따른 그 사법의 변화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북궁이 어려운 게 이렇게 깍지를 이렇게 쏜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양궁 가지고 북궁 가령판을 쓰면 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돼가지고 딱 쏘는 거하고 너무 차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북궁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양궁은 9점 아니면 10점, 5점도 있는데 이거는 100점 아니면 깜짝이에요. 네. 그래서 시합할 때 몰기 해놓고 그다음 어떻게 불 쏘죠. 사실 그게 북궁입니다. 그래서 북궁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제가 5단을 처음 딱 따고 붕대를 5단 붕대하고 시합 때 폼 잡고 이제 시합을 나갔어요. 그래서 딱 사람들 집사람들 뒤에 있었습니다. 딱 나고 2중을 했어요. 딱 나가는데 뭐라 하냐면 5단도 2중 안에 그다음부터 5단 붕대 안 메고 나옵니다. 그게 자만해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합 때 가보면은 앞에서 땅 맞추면은 단체전 할 때 이거 맞추면 안 되는데 불안합니다. 특히 앞에 여무사가 딱 맞추면 아이고 이거 그 스트레스 같은 건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가지고 활을 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법의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죠. 활을 이렇게 파서 활의 중심에 놓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북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화살을 끼게 되면 화살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럼 똑바로 당겨서 똑바로 딱 쏘면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확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이거를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어야죠. 틀으면은 그 방향이 가운데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궁은 가서 이렇게 틀어야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안 틀게 되면은 날아가면서 활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깃간을 딱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을 딱 틀고 있으면은 쏘는 순간에 활이 왼쪽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이게 허공에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깨끗하게 날아가죠. 그래서 화살이 닿는 부분은 여기에 닿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닿습니다. 출발할 때 닿고 그 다음에는 안 닿아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비디오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중손을 이렇게 팔을 당겼을 때 이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을
지금은 똑바로 돼 있죠. 예, 그냥 제가 갖다 막 그냥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 한번 봐보세요. 활줄이 어디 와 있습니까? 왼쪽으로 많이 벗어나 있죠. 예, 왼쪽으로 이렇게 사실 돼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활줄이 여기 들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딱 맞지. 그대로 때리면은 볼 맞는 분들 있죠. 볼 맞는 분들. 이거 안 미니까 활줄이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황제나 왕 샤리게 때릴 수 있는 건 활밖에 없어요. 근데 활 잘 쏘면 안 때립니다. 잘못 쏘면 잘못 쏜다 때리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딱 틀어줘야만 화살 방향도 쓰고 화살도 깨끗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보면 이 가운데 요 약간 오른쪽 그래서 가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중선을 좀 많이 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걸 틀어서 많이 짜는 분들, 좀 덜 짜는 분들은 약간 좀 덜 오고, 어떤 분들은 양쪽 다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만 하고. 그래서 사실 계량금도 원래는 활을 이렇게 했을 때 활줄이 살짝 옆에 이렇게 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계량금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재료상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끔은 불에 딱 쪼여가지고 내가 딱 틀어서 딱 붙여놓으면 고작 유지하는데 안 돼. 그래서 계량금도 좋은 건 여러분들 쏘면서 살짝 조금 틀으세요. 이렇게 이를. 그러면 나중에 옆으로 이렇게 딱 자리가 잡힙니다. 그러면 활 소리가 너무 좋아져요. 활 소리가 축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활대에서 활 소리가 칙칙 나는 분, 활 잘 쏘는 분 없어요. 그다음에 둘째, 출전비죠. 출전비. 여기 화살 나가는 자리가 아래 위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이거 막 파먹고 활 잘 쏘는 분 없어요. 이 자리가 항상 일정하게 나가야겠죠, 그죠? 그럼 줌을 잡을 때 위에 아래 따라가지고 이거 차이가 많죠. 근데 이거 대충 잡으시잖아요. 근데 똑같이 당겨놓고 이게 올리면 화살 위로 안 갑니까? 내리면 밑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은 이게 줌보다 밑으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줌 여기를 타먹은 분 많이 있죠. 네. 이 줌이 화살이 고무 있는 데를 지나가면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화살이 깨끗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 출전피, 요 가죽에 깔끔하게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것도 적중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계량금도 여러분들 조금씩 이렇게 풀면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자리가 잡혀요. 그럼 활소리도 찾아 좋습니다. 현은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뭐 보통 일반적으로 사서 쓰는데 이제 종류가 몇 가지 이게 812호 이 양궁에 쓰는 현을 지금 다 도입을 했어요. 옛날엔 그 명주씨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 다이니나 또는 뭐 테스트 플라이트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계통으로 쓰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밖에서 현 감으시는 분들이 옛날에 테스트 플라이트라는 그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브로넬인데 그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나서 지금 대부분 이제 652 그런 종류나 또는 812 그래서 이런 종류 좀 그런데 일반적인 현 가닥수 현 가닥수가 굵은 거 가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굵은 게 좀 안정감은 있고 살은 조금 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쏠 때 나는 화살이 너무나 막 확 치고 나가 이런 분들 좀 약간 좀 굵게 쓰면 좀 되고 활소리가 또 너무나 강한 분들 조금 굵게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량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6부터 32가닥 구서에 쓰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좀 굵고 강한 여러분 활이 강한 분들은 조금 굵은 낫고 활이 약한 분들은 좀 약하면은 깨끗하게 잘 나가고 여러분들이 성격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살의 파라독스라고 하죠. 파라독스. 이 파라독스라는 거는 이게 뱀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을 그래서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독스인데 여러분들 파라독스가 왜 생깁니까? 화살이 왜 휘어지죠? 자, 깍지에서 딱 쏘는 순간에 활줄이 이렇게 화살이 나가는 게 아니고
팔줄이 이렇게 벗어서 나가죠. 이렇게 밖으로 벗어서 나가면서 화살이 옆으로 출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갖다 눌리게 되죠. 이렇게 이게 한번 눌리게 되면 화살은 이렇게 갔다가 이게 반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화살이 아주 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휘어지죠. 화살이 강하면 덜 휘어지죠. 그래서 화살이 아주 강한 활은 앞나고 약한 활은 뒤나고 이 화살은 누구든지 다 휘어져야 됩니다. 네, 휘어져야 되는데 활이 강한 분이 있고 약한 분. 활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기는 길이가 길고 활이 강하면 화살이 또 굵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활이 약하고 화살이 짧으면은 또 가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비교할 때 화살이 너무나 굵으면은 화살 방향성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화살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갑니다. 똑바로 안 나가고. 그 다음에 화살이 너무 약하면 화살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완전히 옆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갔을 때 실수발이 나오게 되면 그 편차는 엄청 많이 나죠. 자, 이렇게 날아가는 순간에 여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출발하면서도 또 마지막에 또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화살이 방향성을 날아가는 비행체를 또 건드리면 방향성을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기한테 가장 알맞는 활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 테스트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로 따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북풍 화살이 이제 비행을 우리가 옛날 문헌들, 그림들 이렇게 보면은 활을 뒤집어서 쏘는 그림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중심이 앞으로 와 있죠. 절대 뒤집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당겼을 때. 그래서 이렇게 쏘는 분들 이렇게 되죠. 그럼 활이 이렇게 넘어가죠. 활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몸이 뒤집어지게 되면은 뒤에 활을 우리가 견갑골, 주걱뼈 뒤에 견갑골 뒤에는 승모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부 승모근하고 그 승모근 가지고 우리가 꽉 버텨가지고 활을 쏘는 거거든요. 그 근육을 가지고. 근데 뒤집어지게 되면은 그 근육을 버티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흉어 복식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 가슴이 올라가면은 흉허가 아니잖아요. 그죠? 차버리잖아요. 공기가 꽉. 그죠? 이게 내려가야, 앞으로 가야만 내가 가슴을 허하게 하고 배를 채울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가슴이 올라가 버립니다. 절대 좋은 시술을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비정비팔하는데 뭐 약간 옆으로 대고 약간 뭐 대고 하지만 이거는 안 되겠죠. 이렇게 쏘면은 우리 양궁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당기지만 북궁은 여기까지 당기는데 중간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오픈 스탠스, 이게 비정비팔 해가지고 근데 반드시 몸의 중심은 앞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잘 쏘는 분들 100에 100명 거의 다 앞으로 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래서 활을 당겼을 때 당기기 전에는 다 뒤꿈치에 이렇게 중심이 있습니다. 뒤꿈치에. 근데 거궁을 하면서 앞으로. 그래서 그냥 영어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심을 고기까지 이렇게 딱 옮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꿈치에도 남아 있고. 그래서 딱 거궁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중심을 딱 되고 이렇게 중심을 딱 잡게 되면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퇴근이 근육이 딱 잡게 되죠. 뒤꿈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딱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쏘면서도 몸이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앞으로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 항문에 힘을 줘라, 항문을 꽉 줘라.
제가 항문을 꽉 조이고 활을 쏴봤어요. 항문 꽉 조이고 상체 힘을 못 쓰겠어요. 진짜 제가 연습을 해요. 여러분들 항문 딱 조이고 활을 못 쏴요. 여기가 너무 경직이 돼서. 그 정도로 내가 이 아래쪽에 버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냥 여러분들이 뒤꿈치에 있다 여기까지 먼저 중심을 딱 당겨놓고 당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궁을 하면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심이 앞으로 가 있습니다. 가슴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줌손 우리가 흘려잡기도 해야 되고 반바닥도 해야 되고 하삼지도 해야 되고 하장도 밀어야 되고 줌손도 짜야 되고 팔도 기울어져야 되죠. 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우다기도 쓰면 안 되고 이거 붕어줄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엄청나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손가락을 요 할 이 기준 여기 또는 약간 이 정도 여기다가 이렇게 잡게 되면 우리가 흘려잡기 돼 있죠? 저절로. 그 다음에 반바닥에 왔죠? 그 다음에 이걸로는 잡을 수 없으니까 하삼지로 이미 활을 잡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활을 딱 직각 상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직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팔을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 보셨죠? 네? 항상 요 점이나 자기 일정한 점, 약간 앞에 또 이쪽 이렇게 돼가지고 일정한 점을 딱 이렇게 하면 줌이 항상 일정하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잡으면은 저절로 하삼지 이게 다 짜는 것까지 활을 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죠? 네? 딱 해서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잡는 거 활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틀어요. 안 틀리는데 할 수가 없어요. 활은 내가 짜는 게 아니고 줌을 짤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은 밀면은 저절로 짜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그래서 줌을 살짝 튀어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서 손가락에 줌이 살짝 오른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이 활을 당겼을 때 여기에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막 좀 쥐면은 안 빕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딱 요 공간이 비거든요. 그 공간이 차줘야만 내가 팔을 딱 잡고 밀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만 딱 잡아가지고 딱 들고 이 아랫장 여기만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갖다 밀어만 주면은 저절로 짜지죠. 왜냐면 깍지손 여러분들 막 짭니까? 깍지손 딱 돼가지고 짜면 어떻게 되는 게 현이 많이 틀리죠. 네, 그만큼 화살 비행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깍지도 이 줌이 오고 들어오면 저절로 짜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근데 화살이 자꾸 떨어지죠. 그럼 뭐라 합니까? 줌손 좀 더 짜라 그러죠. 자, 화살이 떨어지는 이유를 꼭 여러분들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줌보다 자, 제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이 얼굴 가지고 이걸로 화살을 이렇게 많이 밀어낸다 얼굴을.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 깍지 때문에 화살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힘을 쓸 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의 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빨리를 짤 때 이렇게 하면 힘을 같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힘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힘이 더 쓸 수가 있거든요. 몸 이게 중심에 있고. 그래서 이 줌이 이쪽으로 가면은 얘 힘은 오른쪽으로 딱 하면서 같이 힘을 딱 버티기가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버티다가 바로 깍지를 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손가락만 이렇게 해서 딱 잡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너무나 밖에 와 있어가지고. 네. 그렇지만 당기고 나면은 팔이 바로 이제 이런 상태로 옆으로 이렇게 돼서 너무 가운데로 이렇게 그냥 막 당기면
이렇게 되죠, 그죠? 다리. 근데 이거를 이랬을 때 완전히 옆으로 갈 정도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각궁을 쏘셔야 되기 때문에 각궁 쏘시려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잡고도 잘 쏘는 분이 있어요. 네, 잘 쏘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잘 쏘는데 일정하게만 하면 잘 쏠 수가 있죠. 근데 이왕이면은 국군의 전통적인 사법으로 잘 쏘면 더 좋습니다. 제가 3단을 타고 4단 승단 심사를 보려고 볼 때 이거를 야구공처럼 하면 잘 맞을 텐데 그래서 그 이환철 씨라고 구단 아시는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쏩니다. 잘 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얼마나 정확하게 딱 이렇게 대고 있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쐈습니다. 잘 맞아요. 갑자기 이제 집사람 여보 할 얘기가 뭐 여자가 할 얘기 있다고 겁나잖아요. 여자가 갑자기 존댓말하면 겁나는 할 얘기 있어요. 당신 또 옛날부터 궁도를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양궁처럼 그 이렇게 해서 쏜 게 당연히 그게 너무나 보기 안 좋다고 맞는 걸 떠나가지고 진짜 전통적인 자세로 쏴야 되지 않나요? 한 방 빵 맞았어요 완전히. 화살 두자 네치로 잘랐던 화살만 그냥 10발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딱 만작해가지고 활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맞추는 것보다 전통적인 사포하면 결국은 잘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지금 요 잠깐 순간에 맞추는 거 위주로 쏟아보면 망가져요. 그러면 장수를 못합니다. 네. 나이가 그 공황정에 그 부모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80세신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오시면 항상 흥체가 참 좋거든요. 나이가 그렇게 많고 그럼 화살 쭉 하다가 관여가 몸에 다 먹어요. 그래서 아유 부모님 표를 좀 해주세요. 아이고 대답 별로 안 해요. 그래서 화살도 제가 가는 걸로 해가지고 해드렸어요. 그래도 그 앞에 뚝 떨어져요. 그래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진짜로 활을 내가 쏘는 분이구나.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궁체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한 발 또 쏘는 데 만족을 하는구나. 그게 또 하나의 교훈을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궁체를 제대로 해서 쏘게 되면은 결국은 끝이 보인다. 훨씬 더 잘 맞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석고장에서 시합이 있는데 다음 주에 어디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자세 못 고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겨울철에 쏘임새를 고쳐야 됩니다. 2월 말 전에 딱 고쳐놓고 그 다음부터는 바꾸면 안 돼요. 1년 살림하고 그 다음에 또 11월 달 되면 또 쏘임새 고치고 1년에 여러분들 앞으로 할 몇십 년 쏘시잖아요. 그죠? 1년에 한 가지씩만 고치면 10년이면 다 고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내가 코스를 정해서 가장 큰 문제점 뭐 1, 2, 3, 4 해가지고 한 개씩만 고쳐놔요. 한 개씩만. 2개, 3개 고치면 활 더 안 맞습니다. 한 개씩 고치면은 내 시수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자세를 고쳐나가줘야죠. 줌을 완전히 흘려잡기보다는 약간 흘려잡기 이렇게 쏩니다. 이거는. 근데 활을 쏘는 순간에 활이 옆으로 회전하는 걸 보면은 사정없이 돌아가죠. 확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줌통이 활을 당겼을 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줌통이 틀리죠. 줌통이 이렇게 딱 틀릴 정도로는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절대 틀리진 않습니다. 흘려잡기 해서 이걸 딱 걸어가지고 아랫장을 밀면서 딱 하면 이렇게 잡히죠. 그래야 그러면 활 소리가 쭉 소리가 납니다. 자, 활은 이게 붕어주기 뭔지 아세요? 붕어주기는 이게 넓적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틀어야 됩니다. 팔을 안 틀게 되면은 힘이 좀 나오죠. 힘이 세 보이시죠?
팔을 안쪽 보고, 자, 팔을 이게 틀지 않고 어깨 똑바로 이렇게 자, 자, 팔을 안 틀었죠. 제가 한번 밀어볼 테니까 한번 버텨보세요. 아니 그 힘이 없어. 제가 자, 이 팔을 막 딱딱 틀어보세요. 오, 달리죠. 자, 여러분들 근육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틀지 말고 이렇게 해서 놓고 한마디 몰랑몰랑 하죠. 이 자기 근육이 이렇게 물렁물렁 생각도 못했죠. 자, 이 팔을 딱 한번 틀어보세요. 어깨하고 근육이 2두 바꾼, 3두 바꾼, 삼각근이 딱 잡히죠. 그래서 팔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팔을 안 틀게 되면은 팔이 이런 상태가 정확하게 밀면은 팔이 이런 상태가 됩니다. 팔을 틀어야 전체가 팔이 경사를 지게 되죠. 그래서 팔을 안 틀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야 팔을 틀어야만 짤 수도 있고 흘려잡기 하고 모든 게 때문에 어깨가 너무나 차이 많습니다. 네. 자, 퇴촉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하나는 오른쪽이 딱 당기고 있으면서 오른쪽이 이렇게 끌려서 퇴촉을 합니다. 하나는 오른쪽이 끌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오른쪽은 딱 있는데 왼쪽이 쭉 들어오죠. 왼쪽이 또 많이 끌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팔은 틀어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틀면 경직이 되니까 약간 어깨가 딱 고정될 정도만 해서 딱 틀어져 가지고 잡고 있으면 어깨 부분이 굉장히 경고해요. 그냥 발시할 때 이 어깨가 움직이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선을 틀어야 되는 게 그래서 자, 중선을 트는데 잘 안 틀려지는 분들 있죠. 왜? 네, 잘 안 틀려지는 분 한번 나와보세요. 자, 잘 안 되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밀고 힘 빼서요. 이제 밀고 꽉 너무 세게 밀지 말고 이제 자, 요거를 안쪽으로 돌리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되죠. 예, 이렇게 팔을 당길 때 이렇게 딱 당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당겨보세요. 팔을. 예, 어떠세요? 잡히죠, 어깨가. 예, 안 하고 한번 당겨보세요. 이거 하고 완전히 잡히죠. 예. 그래서 잘 치시네. 예. 아까 안 되는 그래서 자, 이게 이 중소는 그래서 이게 안 트는 거 트는 거가 가장 많죠, 그죠? 반드시 초보 때 트는 걸 배워야 돼요. 초보 때 안 틀면은 나중에 이렇게 당기다가 틀면은 이게 바란스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안 틀었으면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틀면서 하는 습관을 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삼각근하고 이제 이 삼두박근, 이두박근 이쪽에 딱 근육이 이렇게 잡혀야 되죠. 자, 이건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검지 손가락이 이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중선의 형태가 이제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죠. 정돈할 때 팔을 이렇게 딱 잡고 나서 내가 이렇게 딱 해보면은 항상 이 각도가 이렇게 해서 딱 잡으면 거의 이렇게 하면 거의 90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으면 여기까지밖에 안 오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딱 항상 이렇게 딱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대로 딱 밀어넣죠. 자, 깍지 쏘는 아까 얘기했지만 깍지를 절대 길게 쓰시지 말고 이 부분은 약간 스페이스를 이렇게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깍지 윗부분이 이렇게 파져 있는 분들이 있죠. 약간 파져 있고 스크래치 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깍 놓는 순간에 잘못하면 화살을 딱 들어 올립니다. 네. 들어 올려가지고 화살 방향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약 화살 1개 정도 해서 당기면은 살짝 조금 더 올라가서
이 아랫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궁인데 지금 보면 요즘 보면 이제 상당히 어떤 분들은 거궁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로 당기는 거 유리가 있는데 팔은 거궁을 할 때 팔의 높이 팔을 그렇게 옛날에 이제 우리가 물동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기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팔은 항상 이게 물동이 안고 있는 느낌으로 위에서 당겨서 귀를 넘겨서 이렇게 그래서 활 당기면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죠. 안 당겨 들어오는 분들. 자,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게 하고 쭉 들어오는 게 훨씬 다릅니다. 몸이 확장이 되죠. 큰 근육을. 요거 하면 손하고 팔만 당기는데 전체 큰 근육을 운동 모든 스포츠가 큰 근육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팔을 여기서 당길 때 하고 위에 당길 때 하고 폐가 확장되는 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폐가 확장이 됐을 때 우리가 힘을 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역도 선수가 역도 있을 때 해놓고 된 거 보셨습니까? 채우죠. 그래야 힘을 씁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 힘 줄 때 호흡 드셔야 되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를 확장시키고 충분히 안장을 그래서 저는 귀를 넘겨서 걸러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쭉 들어서 완전히 쭉 들어오게 되면 어깨까지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요건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한 분이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팔은 물론 약간 기울여져야 됩니다. 안 기울어지면 절대 안 되죠. 자, 호흡 어떻게 하시죠? 매일 활 쏘시면서 호흡 어떻게 그게 산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세요. 이게 명분 되실 분, 안 되실 분 제가 딱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실망을 하시지 말고요. 자, 이 손가락에 왼손이 올라가는 분이 있고 오른손이 올라가 있는 분이 있죠. 예, 왼손 손 들어보세요. 다 명분돼요. 이런 게 많잖아요.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아니 명분 지금 포기하시면 됩니다. 가끔 비싸기도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왼쪽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명궁 안 되실 분들 안 되는 분들 손가락 이렇게 전부 다 손가락 위치를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내 손가락이 아닌데 이상하죠?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반대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똑같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뼈가 굳은 거예요. 뼈가 굳었어요. 네, 그러면 옆에 분하고 이렇게 잡아보고 이렇게 잡아보고 똑같이 괜찮죠? 네, 다른 분 손은 괜찮은데 내 손만 이런 거야 이상하게. 네, 그게 습관이 이렇게 자기는 모르게 드는 겁니다. 네. 그죠?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2년, 3년 연습을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습관이 되기 전에 아예 빨리 잘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자, 호흡도 매일 쏘면서 잘 모르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걸으실 때 이 앞발이 먼저 닿습니까? 뒤꿈치가 먼저 닿습니까? 발 연습하시지 말고 뒤꿈치, 앞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네, 뒤꿈치 먼저 닿습니다. 앞발 닿고 걸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호흡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인위적으로 이상하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모든 물건을 위로 들면은 폐가 확장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숨이 꽉 찼죠? 내려보세요. 폐가 없잖아요. 숨이, 공기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들을 때 이미 이제 자동적으로 폐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지금 자 우리가 호흡을 안 했을 때가 한 50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우리가 살아올 때 그냥 이렇게 아무 느낌 없이 이게 50인데
들었을 때 한 75에서 한 75 정도 되고 마지막에 딱 들어올 때 마지막 25를 다시 앞으로 내뱉어 주는 겁니다. 예. 들어오고 딱 내뱉고 그다음에 호흡은 정지가 되면 안 되죠. 그냥 자동으로 호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 숨을 쉴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호흡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 자, 목을 막아보세요.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막지는 않고 75, 그 다음에 살짝 내뱉고 그 다음에 그냥 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고 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힘준다고 이러고 쏘고 나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분들이 있나를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사람이나 스스로 이렇게 체크해보고 잘못된 분들이 있으면 진짜 처음에 배우는 사람한테 숨을 깍지 뛰기도 바쁘고 짱나도 바쁜데 호흡이 자동적으로 대부분 됩니다. 되는데 혹시 잘못되는 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거궁시 가표의 위치입니다. 가표라는 게 뭐냐면 자, 거궁했을 때 중으로 관역을 이 정도에 보내든지 됩니다. 왜냐면 이 가표가 중요한 게 딱 당기고 나면은 당겼을 때 내 표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표에 딱 들어오는 분 별로 안 계시죠. 들어와서 밑에서 딱 올리거나 위에서 딱 내리거나 왼쪽에 딱 내리거나 근데 시합만 가면 이게 내 표에 올라가기 전에 팍 놓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거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가표가 관역 같은 건 관역 정도 딱 보고 그다음에 당겼을 때 만져갈 때 내 표에다가 딱 갖다 놔야 됩니다. 지금 촉으로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관역 촉. 촉으로. 예. 그 다음에 손 아래로. 여기 근거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요 부분으로. 예, 그러니까 보는 분은 여러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로 보는 것 같으면 이거 가표 약간 이제 위죠. 그거보다 더 위로 보고 관역 들어갈 때는 요거를 갖다가 딱 내 표 자리에 딱 놔두셔야 돼요. 표 자리에 놔두고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딱 하나, 둘, 이렇게 쏴야 되는데 갔다가 내려와서 위로 쭉 올라가서 쏘면은 이게 시합 때 그리고 자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이 각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겨요.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변화 생기죠. 예? 근데 여러분들 활을 쏠 때 대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화살이 짧죠. 근데 만약에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요만큼 당겨서 쏴보고 요만큼 당겨서 쏴봐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자, 이게 경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살이 촉으로 볼 때는 경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퇴촉을 하면 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니까 활이 자동적으로 밑으로 살짝 내려오잖아요. 표가. 그래서 화살이 짧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겨울 같은 경우, 한여름 같은 경우는 전 이걸로 봅니다. 이걸로. 관역을 안 벗어나려고 각궁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걸로 보고 겨울에는 봄가을은 촉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활을 쓰고 있죠. 근데 이걸로 보든 촉으로 보든 하든 중요한 거는 내가 가표 정해놓고 그다음에 당겨가지고 자기 표에 갖다 놓고 하나 정도 될 때 발표를 해요. 그다음에 내 표에 놨을 때 내가 힘을 그대로 잡고만 있으면 안 돼요. 힘을 살짝 버텨야만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활이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요. 자, 이영민 씨라고 이제 이분들 중심이 지금 좀 많이 앞으로 가지 부단입니다. 이건 아주 활을 정치의 우승도 많이 하고 활을 굉장히 깔끔하게 쏘고.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활을 어깨를 넘겨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작됐을 때 있죠. 만작됐을 때 이 팔이 굵고 짧은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가늘고 이 팔 길이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오죠. 짧은 사람 요거밖에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보고 무조건 여기 들어와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팔 길에 맞게 딱 갖다 놨을 때 더 이상 안 들어오면은 안 되는 괜찮은 거예요. 또 안 들어와도.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분도 9단인데 어디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왔죠. 팔줄이 굵습니다. 체격이 좋아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귀까지 들어왔죠. 네? 이분은 귀에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건 체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형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체형에 맞게만 만져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깨 부분. 이 어깨가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깨 약간 여기 어깨 각이 있죠. 이렇게 각이 있고 들어와서 팔꿈치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장 분계표 같은 이런 상태. 그게 이 가장 몸을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만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상태가. 그래서 이 상태만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됩니다. 어깨가. 팔이 워낙 굵고 이런 분들은 뒤에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에 와 있어도 관계는 없죠. 근데 자기 몸에 맞는 만작. 그래서 눈을 감고 약한 말 가지고 쭉 어깨 딱 당겨보면 딱 나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깨 위치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어깨 위치가 이렇게 된지 이렇게 된지 이렇게 된지 이게 안 되니까 항상 거궁을 해서 뚝 들어올 때 어깨를 항상 제자리에 항상 일정하게 팔을 펴면서 놔두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이제 황시열 씨 이번에 팔 기울기 이게 만작 상태를 지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만작했을 때 이 세 군데 자리가 항상 일정하게 닿아줘야 됩니다. 자, 편이 가슴에 닿죠. 화살이 턱이나 또 어떤 분은 여기에 닿고, 자, 이거는 편이 여기나 얼굴이 닿죠. 이 세 군데가 딱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 각이 정확하죠. 네. 팔은 여기 있는데 화살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 눈은 이쪽에 있는데 팔줄이 이렇게 가고 어쩔 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조준선 정렬이 완전히 다른 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딱 당겼을 때 화살이 정확하게 딱 위치, 또 상하, 좌우 위치가 일정해야 됩니다. 딱 그러면 이게 아래 위가 일정하면 상하 일정하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나가지 않고 닿고 여기 닿고 얼굴 딱 닿으면은 팔 기울기도 항상 일정하게 기울어집니다. 팔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간 거에 따라서 화살이 좌우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느낌을 평소 당길 때 이 느낌 전혀 없죠, 솔직히.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가시면은 딱 느끼면 내가 태촉을 하면 혈이 가슴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화살이 이렇게 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가는데 화살이 태촉을 해요. 그럼 뭡니까? 어깨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자기 체크 포인트죠. 그래서 팔을 쏠 때 그냥 허공에 멍하게 이렇게 쏘시지 말고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오늘 깍지면 그냥 깍지 하나만 연습하는 거예요. 깍지 연습하다 옆에 있다가 태촉해 그러면 또 딴 거 연습합니다. 그죠? 이게 자꾸만 연습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한 가지씩 완성시켜 나가는 게 자, 견갑골. 이건 뭐 이렇게 견갑골이 오른쪽 견갑골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상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겼을 때 그 상사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면 이게 자 이것도 느껴야지 뭐 이것도 느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내가 계속 연습을 함으로써 생각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가도록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전에는 속으로 본다는 건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다 이걸로 했죠. 밑으로. 네, 화살이 이렇게 잘 나가질 않았어요. 활이. 네. 그 다음에 전에는 입꼬리에 달렸죠. 지금은 손들이 크게 내려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표가 왜 이렇게 높아?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표가 안 나와. 내 땅을 봐야 돼. 자, 표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화살 높이와 내 눈 높이가 표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처럼 얼굴이 이렇게 쭉 길어서 미남 같은 분들은
눈하고 여기 길이가 차이가 많죠. 표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요 눈하고 여기 화살 여기 같은 여기에 되더라도 이게 턱이 긴 분들은 이게 길면은 표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표가 좀 너무나 안 맞는다 그러면 살짝 옮겨서 자기 자리를 만드는데 요즘 보면 거의 다 턱 밑에 넣습니다. 여기 딱 넣거나 여기 딱 고정시키면은 예, 그만큼 일정성이 있죠. 양궁은 손을 턱 밑에 딱 넣거든요. 근데 옛날 전통적 하면 입꼬리에다가 이렇게 쐈었죠.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자세가 변형이 젊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한 60대면 그 다음에 70대면 그 다음에 80대면 네, 초구를 봐야 되겠거든요. 그죠? 그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80이 돼도 안 맞아도 100개 쓰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참 저 어르신 궁체 좋다 그러는데 땅 잘 맞는 거 뒤에서는 발성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활 쏘면서도 영역 멋있게 팔패에서는 멋있게 늙어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사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상사 느낌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생각 한 100가지는 돼야 될 거지. 그래서 한 가지씩 이렇게 해보시면 자기 활 쏘는 분들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결정부터 이렇게 제가 운동 코치 세미나 하면서도 항상 의사 같은 기분도 아니잖아. 네. 환자가 오면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40년 전에 가면은 배가 아파 죽겠다 그러면 어제 피부 좀 아파요. 좀 그렇다고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아파요. 그 약 지어주거든요. 한 일주일 있다 가서 왜냐냐고 그럼 그냥 대충 뭐 이야기하고 또 약 지어주고 지금은 드시니까 바로 내시경 보잖아요. 그죠? MRI 찍고 CT 찍고 네. 운동도 그러한 개념으로 정확하게 화살이 안 맞는 원인 분석을 하고 근데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가 진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수술을 해야 될 건지 약을 먹어야 될 건지 가장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내가 깍지가 끌린다 그러면 깍지에만 있는지 내가 딱 당기고 어깨가 이렇게 어깨 들어오면 깍지 끌리죠. 팔꿈치 가면 깍지 끌리죠. 그 원인을 먼저 딱 찾아놓고 가장 중요한 원인을 고치면 나머지 부수적인 건 저절로 고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를 가르칠 때 항상 이게 그 선수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 아까 이게 부담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각도라든지 움직이는 상태라든지 예를 들어 이미 깍지 낀 걸 보려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발시가 되는 순간에 깍지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2개, 3개 같이 또는 2개 겹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도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북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하여튼 자가 진단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얘기예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깍지 손이 끌리는 경우, 그다음에 미는 팔 어깨, 그다음에 이제 표를 옮길 때 팔이 강할 때 표를 옮길 때 많이 끌립니다. 이렇게 표를 옮길 때 그러니까 표 자기 자리에 들어오고 보통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팔이 이렇게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팔을 좀 굉장히 강하게 많이 쏘거든요. 근데 절대 팔은 강하게 쏴가지고 시술 절대 낼 수가 없어요. 팔이 좀 약하면 화살을 좀 약한 활 쓰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이제 활터에 가서 활 뜨고 걸어놓으면 내 활은 46 그러면 좀 남자가 좀 체면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활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46이지만 54를 잡아. 그런데 망망타궁이잖아요, 그죠? 네. 남의 활 구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절대 남의 활 만지는 게 아니라 원래 망망타궁이라는 게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구부리지 말라는 그 만자가 이제 이렇게 이 구부리는 만자인데 구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남의 안 되니까 54파운드 많이 약해졌구나 옛날부터 그런데 옛날 어떤 분은 당기는 길이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짧은데 그분이 실제 한 2장 4치밖에 안 돼요. 근데 화살 2장 6치까지 돼요. 그래서 살짝 꼽아놓으면 내 살이 조금 밑에 가 있으면 창피하니까 일부러 2장 6치 가지고 다니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이 골프나 활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합 끝나고 딱 나올 때 시수가 자존심. 활 46파운드 쏴도 15시 15중 하고 딱 나오면 박수 다 치거든요. 활 65파운드 64파운드 쏴도 불 쏘고 나오면 사람들이 겉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활은 세게 쏘는데 활은 맞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잘 맞추기 위해서는 활이 강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계량궁 쏘다가 각궁 쏠 때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량궁 15시 15시 가는데 각궁을 너무 강한 걸 선택을 합니다. 각궁 강한 거예요. 보통 계량궁 50 정도 쓰면 각궁은 한 54, 56까지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파운드를 지금은 각궁도 파운드를 재서 이렇게 이제 스케일 기계 가지고 재가지고 몇 파운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당겨가지고 파운드 정해 옛날 그랬어요. 당겨가지고 그 전날 술 한잔 먹고 당긴 거 하고 술 안 먹고 당긴 거 하고 힘이 다르거든요. 같은 54파운드 계획이 많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활은 일단 절대 강하면 안 되는 건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번 그 줌 보면은 완전히 진짜 오리지널 흘려잡기죠, 그죠? 자, 신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활을 쏠 때 왼쪽 어깨를 앞으로 딱 바싹 버텨주고 이 견갑골을 가지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줌손으로 잡아주고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짜가지고 딱 이렇게 쭉 버텨주는데 힘을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딱 계속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힘을 계속 주게 되면 어떨 때는 힘을 시작할 때 떨어지고 또 다 줬을 때 떨어지면 힘의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딱 주고 쭉 잡아서 버티고 버틸 때 이 대근 가지고 몸을 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깍지를 뛸 때도 손으로 뛰는 게 아니라 쭉 몸으로 깍지를 뛰어야 됩니다. 큰 근육을 사용하죠. 큰 근육. 근데 사실 이제 말로는 쉬운데 다이어그램에 자기 이제 표 위치를 이제 선택을 보통 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적절한 표 위치. 그 자리. 내가 표를 여기를 어떤 분은 이 정도 보고 쏘고 그죠? 어떤 분은 여기 보고 쏘고 여기 보고 쏘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여기 보고 쏘고 여기 맞추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표 위치를 저 나름대로 조금 조절을 해서 여기로 들어오도록 좀 만들어요. 그러니까 줌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좀 오랜 좀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표는 이 뒷자리는 보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바람이 이쪽에서 오면은 오조준을 표를 이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활이 가리잖아요. 허공에다 대고 표가 얘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 그죠? 그래서 절대 이쪽에 보면은 화살이 이 표를 앞을 대게 되면은 가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그런 모퉁이, 이런 모퉁이.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살짝 띄워서는 내가 관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활을 쏘시다 보면은 나는 한 요 정도 돼야 남는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표가
너무나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만 딱 밀어놓으면 바로 화살이 왼쪽으로 갑니다. 바로.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너무 걱정 안 하죠. 줌에 따라서 어떤 너무 이쪽으로 오고 왼쪽 갈 때는 줌 가지고 자기 줌 가지고 되고 그다음에 화살하고 활하고 이렇게 딱 맞으면 표가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를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또는 가운데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그냥 눈썹. 언젠가 우리 눈썹이라 그러죠, 그죠? 네, 근데 이게 관역에도 우리가 이거를 또 이거 고정적인 명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궁도 책자가 조선의 궁술. 조선에 우리 딸이 이제 중문학과 고문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좀 번역을 시키고 왔는데 또 그런 중국 책자 특징으로 해가지고 그 중국 궁술에 나온 것도 이렇게 봤는데 요거에 대한 그 정확한 뭐 어떤 명칭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눈썹이라고 그러고 이제 홍심 있는데 요 정도 선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피하지 않기로다. 자, 그런데 문제는 표를 보는데 자, 내 표가 너무 높다. 높으면 어떤 뭐 화살을 약한 화살을 쓰죠. 약한 화살을 써가지고 표를 좀 낮추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화살은 내 활하고 내 당기는 길이에 알맞은 화살을 써야 되는데 내 당기는 길이보다 너무 가는 걸 써서 표 위주로 맞췄을 때는 화살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죠. 제대로 똑바로 안 날아가고. 그래서 화살 무게 가지고 맞추지 말고 이 표 위치 이걸 가지고 자기 적절한 위치를 차고 또 이 촉 가지고 무리하면 이 부분 이 표시 뭐 이렇게 딱 표시 이렇게 해서 안 쏩니까, 그죠? 마크 이 마크를 조금 더 낮추면 되거든요. 조절해 가지고 이 표자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촉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상하로 대신 이걸로 보는 거는 자기가 표시를 이게 대각선이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하게 되면 좌우 상하 동시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표시 그러니까 뭐 진하게 표시할 때 세수할 때 여기는 안 씻는 게 좋아요. 그게 일정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떨 때 그래서 딱 해서 볼펜을 싹 해서 샤워해도 이거 잘 안 지워지게 일부러 그런 적도 있어요. 혹시 변할까봐. 네. 그래서 표자리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발시 자세에 따라서 이제 표의 변화, 줌손의 힘 방향에 따라서 현 굵고 가는 거에 따라서도 좌우가 차이가 납니다. 현이 가느냐는 때리는 힘이 더 강해지죠. 그럼 화살이 더 약해지죠. 약해진 화살은 길어하죠. 네. 그럼 초의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살 촉의 무게, 촉이 무겁고 가늘고에 따라서도 화살이 뒤나고 안 나고. 제 양궁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조절합니다. 근데 이제 국궁은 화살 촉은 뭐 지금 현재 조절을 하지 않고 보통 보면 화살이 저희들이 프론트 오브 센터라고 해가지고 화살의 중심점인데 중심을 이렇게 딱 놔둬놓고 길이 중심에서 몇 프로가 앞으로 오느냐 그게 이제 프론트 오브 센터 해가지고 그 프로테이지 뭐 10%, 5%, 7% 국궁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 지금 7% 정도 되거든요. 양궁 같은 경우는 한 15%, 6%까지 앞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앞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접촉력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을 쏠 때는 밀 때는 활이 밀어주죠. 꼭대기 올라갔을 때는 무슨 무게로 날아갑니까? 촉의 무게로 날아가요. 막 시간에 공부 찾아서 촉의 무게로 날아가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비행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방향성을 안 잊어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의 위치. 자, 현이 이렇게 닿는데 좀 고개 여기 있는데 고개가 이렇게 있는 분, 이렇게 있는 분. 이거에 따라서 좌우 차이가 많죠. 그거 가지고 또 내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표를. 그러니까 딱 당겼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당겼으면 내가 조금 고개를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금방 표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총 가늠자 여자분들
군대 안 갔다 오셔가지고 잘 모르죠. 가는데 가는데 총에 앞에 조준기가 하나 있고 뒤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해서 딱 정렬이 돼야 정확하게 맞거든요. 이게 활줄도 뒤에 거를 이렇게 옮기거나 이렇게 옮기면은 방향이 달라지죠. 그 요거 옮긴 데는 지금 말하자면 내가 얼굴을 옮기게 되면은 얘가 옮겨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변화를 줘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떤 활을 바꾸고 나면 또 활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자기 또 보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굉장히 좋죠. 깍지는 어떻게 뛰는 게 가장 좋은가? 뭐 우리 옴깍지, 뭐 반깍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옴깍지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옴깍지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깍지 뛰는데, 그죠? 발효홈이라는 말은 우리 통에 있죠, 그죠? 예, 여기 발효홈이라는 있는데, 우리가 깍지는 가장 간단하게, 그러니까 깍지 동작이 크면은 화살이 안 맞습니다. 그냥 크다는 거는 지금 말하자면은 깍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활줄을 끌고 나가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딱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이걸 하려면 여기서 쭉 이렇게 뒤로 그냥 가다가 쭉 풀어야 되는데 이걸 끌고 가거나 이게 손이 벌어지면 팔꿈치가 확 벌어지면 뛰어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깍지는 항상 붙어서 어깨 쪽으로 향하게 엄지가 어깨 쪽으로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벌어지죠. 그래서 한번 깍지 잘 쏘는 선수들 때 깍지 뛰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깍지를 딱 뛰는 순간에 여기서 이 손가락을 여기 딱 가죠. 아무것도 안 움직이죠, 팔이. 예? 쭉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동작이. 이게 볼 때는 푹 큰 것 같지만은 실제 중요한 동작은 이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깍지를 뛸 때 여러분들 활을 가지고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은 딱 해가지고 이 연습. 팔꿈치 가지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당기는 게 아니고 손가락 그냥 풀기만 하고 손가락 풀기만 합니다. 요거는 풀기만 하고 팔꿈치가 뒤로 간단하게 잘 쏘는 선수들 동작이 다 똑같습니다. 한번 또 다른 선수 제가 지금 현재 제일 잘 쏘죠. 자, 이럴 때 몸의 동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굴, 어깨 아무 움직임 없죠. 네, 손만 이렇게 살짝 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보면은 남들은 깍지를 다 그냥 이렇게 뛰는 줄 알아요. 저렇게 쏘는 줄 알죠, 그죠? 근데 실제 쭉 하는 뒤에는 그냥 모션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요 동작, 요 한 5cm 동작, 그걸 정확하게 손가락이 절대 버리지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번 팔꿈치도 그거는 안 버려지죠? 네. 절대 앞으로 안 끌고 그대로. 네. 근데 이 동작은 남들 보면 그냥 이렇게 쏘는구나.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죠? 네, 그 동작. 근데 이걸 이렇게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보면은 그냥 어색한 것 같죠. 근데 이번 깍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동작이죠. 자, 현이 가슴을 확 묶고 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은 이게 우리 궁도가 무슨 스포츠냐 그러면 하나의 그 밸런스 스포츠입니다. 왼쪽, 오른쪽 밸런스를 얼마큼 잘 맞춰서 딱 띄워주느냐가 결정을 짓거든요. 근데 그 밸런스의 중심점은 이 활줄입니다, 활줄.
활줄이 딱 들어왔을 때 딱 활줄이 안 움직이면 좌우가 안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슴에 딱 이렇게 묻어주는 게 이게 현이 가슴에서 떠 있고 얼굴에 떠 있을 거라면 좀 불안하죠. 많이 붙어 있으면은 모든 자세가 안정이 됩니다. 픽스가 딱 되죠. 이게 고정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점은 얼굴, 화살, 현. 그다음에 줌을 제대로 딱 잡아주면서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막 떨리고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활보다 이런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그건 몸 중심 제대로 고정점이라고 보죠. 거궁해서 참 자세가 보기 좋죠. 그냥 봐도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이 자세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한번 나와보세요. 고무줄로 한번 이렇게 이 자세 한번 나와보세요. 이 손가락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발 조금 약간 더 이렇게 그렇죠. 조금 안쪽으로 살짝 너무 이렇게 벌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쭉 올려서 쭉. 자, 지금 어디에 보시기 참 좋죠, 그죠? 네. 고무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또 한번 몸이 뒤로 이렇게 누워 있죠, 지금, 그죠? 이 몸을 앞으로 좀 숙여, 그렇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들어올 정도로, 그죠? 네. 어떻습니까? 만작 상태 좋죠. 예. 근데 이제 본인 활이 너무 강한 활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잡히는 겁니다. 아유, 됐습니다. 예. 아유, 좋으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50파운드를 가지고 쏘고 있는데 좀 힘들어 자세가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조금 투자를 합니다. 5파운드 낮은 거 가지고 자세를 좀 만들어 보겠다. 만들어 가지고 표는 좀 더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래 자세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고무줄을 하나 만들어서 집에서 50파운드는 집에서 연습을 해요. 강견이 나서 쏘는 건 45. 자세를 이렇게 딱 거울 보고 몸 자세 만들고 하면 한두 달 하면 자세 굉장히 이뻐집니다. 이게 자세 이뻐지면 화살은 무조건 잘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깍지를 끼는데 깍지가 좀 안 좋다. 깍지 막 이렇게 뛰는 분 계세요? 혹시 이렇게? 여기에 다 잘 쏘시나 봐. 제가 고쳐드리려고 그래요. 한분 나오세요. 자, 이런 나오세요. 이게 반역이 있고 직접 쏘면서 해야 사실 좀 실감이 있는데 우선 내가 이분 깍지를 띄는 거를 자, 그 깍지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이 느낌부터 가르쳐야 돼요. 자, 이렇게 손을 잡고 그냥 요것만 이렇게 피는 거죠.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는 게 안 피고, 그죠? 그게 아니고,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자, 쉽죠. 네. 이거 많이 안 펴도 돼. 그냥 여기다. 이거 일부러 피자 그러지 말고 그냥 가볍게 하나 둘 하나 둘 아니고 하나 둘탁 하나 둘 그렇게 이거를 하는 게 하나 둘 그대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네. 하나 둘 네. 이거 꼬리도 있어도 되죠, 그죠? 이 손가락은 내가 일부러 잡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박고 있어도 깍지가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자, 턱에 딱 대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네, 그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제 깍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알겠죠? 그죠? 전에 쏠 때는 내가 놨고, 지금은 탁 튕기고, 뒤로 탁 튕기고, 그죠? 예.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누구든지 금방 고칩니다. 그래서 주사를 가가지고 처음에 뭐 한 20파운드, 30파운드 가가지고 주사를 가가지고, 안 그러면 집에서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를 항상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 둘. 이거를 내가 손가락을 풀어서, 이게 아니고 안 풀어도 나갑니다. 이게 안 풀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대로 나와요. 정말 꼭 안 풀어줘도. 아까 긴 깍지 계시는 분들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긴 깍지하고 짧은 깍지 두 개를 내가 한번 비교를 해봐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걸 안 펴도 돼요. 안 피고 그냥 이렇게 해서 깍지에서 벗어나가게. 하나, 둘, 셋. 굉장히 안 나가죠. 그죠? 다시. 이 손가락을 제가 일부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면. 자, 짧은 깍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깍지를 손을 손 짧게 펴면 안 돼요. 펴는 순간에 끌려 나갑니다. 활줄이.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나가요. 안 펴야만 얘가 쭉 뒤로 그 자리에서 딱 나가는데 펴게 되면 펼 때 편이 앞으로 가죠. 네, 그럴 때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를 안으로 꽉 잡잖아요. 그죠? 그냥, 예, 그렇죠. 거기 딱 잡아서 하나, 둘, 셋. 예, 어떤 게 더, 어떻게 빨리 나가요? 이게 낫죠. 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얼마든지 집에서 깍지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사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깍지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아마 이런 동작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 잘 쓰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활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사범님이 활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잘하고 이제 한 1단 정도 따거든요. 1단, 2단 딸 때 잘 나거든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갑자기 많아져요. 이제 갑자기 많아져요. 처음에 안 맞을 때는 가르쳐 주지도 않다가 좀 맞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처음에 배울 때는 중손 딱 들고 쏴라 이렇게. 이걸 참 설명 안 돼요. 그 사후 자세죠. 사후 자세. 쏘고 나서 중손이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활쏘에 보면 재밌는 분들 참 많아요. 자주 보면. 그래서 뒤에서 웃을 수도 없고, 그죠? 네. 사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비디오를 찍어서 내가 내쓰는 걸 보고 어떤가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세 골프 치러 가면요 전부 자기 자세가 너무 멋있는 줄 알아요. 옆에서 보면 웃음이 나 죽겠는데 그게 자기한테 도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왕이면은 자세 이렇게 바르게 제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 활을 쏠 때 어떤 뭐 비디오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가면서 정확한 자세를 이렇게 숙달을 시켜 나갈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우리가 옛날에 그 대구의 관덕정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습관이 하대에서 활을 딱 쏘면 그럼 딱 쏘고 바람이 불면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웃지는 않아요. 네. 네. 이게
저 같은 사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도 이왕이면 아주 이쁘게. 그래서 깍지 뛰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뛰는 분이 거의 그 90% 이상이 이렇게 뛰는다. 네, 그리고 이렇게 뛰는데 선수는 쭉 이렇게. 근데 그거를 비디오 분석을 안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해도 맞는구나. 네, 그런 생각들, 착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쏘고 나서 사후 자세인데 제일 좋은 거는 활을 딱 쏘고 나서 활이 있다가 틀려지겠죠. 근데 이렇게 있다가 활이 있다가 이렇게 쏘는 거 보셨죠? 좀 우리가 보면 좀 멋들었다 이렇게 멋들었다. 이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또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안에 관역이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왼팔이 중선이 좋으면은 그 관역 안에 내가 넣어놓고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얘가 도망을 안 갑니다. 그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딱 쏘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 보기 좋잖아요. 딱 하고 딱 서있다. 이게 쏘는 폼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습관인데 사대 선수도 이왕이면 여자분들도 이쁘게 이렇게 그런데 어떤 분은 뭐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네. 근데 좀 이왕이면 팔 딱 쏘고 나면은 딱 한 발 쏘고 나면 딱 쏘고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군대도 쭈글쭈글 이렇게 씨름 샷바처럼 내시죠. 진짜요. 우리가 태권도 할 때 도복 되잖아요, 그죠? 군대 샷, 군대는 항상 저는 팔 넣는 군대하고 내는 군대하고 저 따로 있습니다. 네. 내는 군대는 사물함에 넣고 낼 때 항상 여기다 탁 해서 반듯하게 탁 내고 이게 마음의 준비죠, 마음의 준비. 네. 내가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팔을 잘 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쪽쪽 그냥 완전히 씨름샷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군대 자리에 가서 저 근데 이제 저그팔 쏘는 군대는 항상 딱 쏘면서 딱딱딱 접어서 하나 항상 그 군대를 차고 저는 이렇게 팔을 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탁 펴가지고 이쁘게 이왕이면 아주 멋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쏘고 그다음에 이제 서 있을 때 꼭 양쪽 다리 힘 주시지 말고 왼쪽 오른쪽 모르게 이렇게 그게 긴장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발꼬락 이렇게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하나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루틴 다 아시죠? 루틴은 활을 쏘기 전에 이제 7명이 서도 쏘면은 땅 쏘면 대부분 이러고 서있다 맞았네. 그죠? 그렇게 생각해. 그냥 이렇게 보는데 주로 화살이 바람에 불면 바람이 얼마나 다릅니다. 내가 죽지 있으면 죽시 관찰하고 계량시 있으면 계량시 그거 정도만 관찰을 하고 딱 한 3명 정도 남으면은 딱 항상 줌을 이렇게 딱 줌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챙겨서 서 있으면 이렇게 그럼 그 손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줌을 이렇게 서 있다가 이 사람 땅 쏘고 이 사람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팔뚝 당겨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딱 마음에 준비를 하고 살 딱 뛰면 그 살 보시지 말고 화살 딱 빼가지고 딱 끼고 나면은 딱 다음 소리가 딱 나옵니다. 항상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 루틴이 있게 되면은 다른 잡념이 없어지죠. 안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잡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를 그 루틴 속에 넣어서 딱 하고 그다음에 저도 그 제가 그 5단 승단 심사를 볼 때 어떻게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11월 달부터 연습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엮기하고 나서 벤치프레스를 항상 겨울에 하고 엉덩이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4월 달에 승단 심사를 보러 가는데 이제 정에 올라가가지고 활을 한 6발 딱 냈는데 5발 딱 냈는데 여기가 쪼글쪼글 쪄서 활이 쑥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일 승강신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 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 싹 깎아가지고 이제 이게 합사 그 명조 그거 넣고 카본 거 붙이고 가지고 이제 그 강력 본드 가지고 해서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어요. 수리해가지고 그 다음날 정에 와서 이제 딱 그리고 괜찮아요. 표 맞춰가지고 순창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직원 데리고 이제 같이 갔는데 직원이 제 옆에 앞에 쌌고 제가 이제 제가 앞에 서고 뒤에 쌌거든요. 그 승단 심사를 시작해서 마지막 그냥 또 끝나고 쏘고 나올 때까지 그 직원하고도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만 집중을 열심히 한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5, 4, 5, 5, 4, 4, 5, 5 그래가지고 7수 만에 내려왔어요. 5단을.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집중을 해야 돼요. 골프장에서 퍼트 칠 때 뭐 말 많은 사람들 퍼트 절대 못 쳐요. 퍼트 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뒤에 보고 이렇게 보고 자기 할 걸 해야 되는데 할 때 가지고 앉아가지고 내 거 보는 게 아니라 남의 걸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에 또 시합장 그 분위기에 쌓여가지고 그냥 자기가 내가 화를 쏴야 될 걸 생각해야 되는데 뭐 많이 나고 이 사람 만나고 뭐 어쩌고 이야기하고 되면 완전히 자기 집중력이 깨져요. 그래서 화는 굉장히 집중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사리에 서서만이라도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루틴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쏘시면 아마 여러분들 조금씩 시도가 날 겁니다. 오늘 아주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그냥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사람 뼈 무게가 3.86kg예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축구하면 요거밖에 안 됩니다. 너무 높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팔 열심히 보시죠. 그다음에 팔터에서 붕붕 걸렸다는 소리 잘 못 들어봤죠. 팔터에서 혈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막 넘어지나 이런 분들이 팔터에 잘